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 자르고 붙이고 하는 부분과 음향 효과 소리 높이고 줄이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애니메이션 넣는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죠? 그래프까지 좀 사용을 해서 속도 조절까지 좀 하고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트랜지션, 화면 전환 기법이랑 이런 이제 색감 보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영상 이렇게 하나 좀 선택을 해주시고요. 예, 요 클립들, 여러 개 클립들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왼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패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펙트라는 패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펙트. 요게 안 보이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생긴 거 옆으로 두 개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펙트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이펙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펙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이펙트랑 트랜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루메트리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한 번씩 다뤄볼 거라서 이제 오디오 이펙트도 보면은 오디오도 이제 소리가 줄어들었다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음악이 교차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음악 전환하는 그런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써볼 거는 이 비디오 이펙트 안에 보시면은 컬러 코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컬러 코렉션. 이 컬러 코렉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써볼 거는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랑 컬러 밸런스 부분, 그다음에 이 틴트 부분이 있는데 이 틴트는 이제 흑백 처리해 주는 기능이에요. 흑백 처리.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는 이 단어대로 밝기 조절과 그 어둠과 밝음의 차이를 조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콘트라스트. 컬러 밸런스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 뭐 파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상을 좀 더 잡아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상을 컬러 밸런스,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먼저 이렇게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야광놀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놓은 그 클립에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라는 효과가 적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효과가 들어가면요. 여기에 FX라고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FX. 다른 애들은 지금 FX 부분이 다 그냥 회색이에요. 효과가 들어가진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는 지금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효과는 넣어졌는데 여기 지금 브라이트니스라든지 콘트라스트 부분이 지금 색상이 하나도 그러니까 수치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화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주시면 영상이 밝아집니다. 화면 자체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콘트라스트를 올려주고 내려주면 자, 어두운 부분이 짙어지고 밝은 부분이 사라지면서 자, 이렇게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야광 놀이잖아요. 그죠? 야광 놀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거의 다 넣어줘야 되는 영상이에요. 그죠? 제 거는 이제 요 부분만 진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영상마다 어떤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들 좀 많이 다뤄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자, 여기
파란색 부분이나 요 노란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색감을 좀 부각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컬러 밸런스라는 부분들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컬러 밸런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여기 섀도우 부분이나 미드톤 부분이나 하이라이트 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가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가 있는데 이게 이 컬러 밸런스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섀도우, 뭐 미드,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온 거예요. 포토샵에서 불러온 거라서 요거를 같이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톤 밸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섀도우, 미드,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죠? 여기에도 그리고 자 컬러 밸런스 부분에서는 자, 레드 밸런스가 여기 이 부분이 레드 밸런스인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시안이에요. 그죠? 시안.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차이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린 같은 경우는 마젠타입니다. 마젠타. 그리고 블루인 경우에는 반대가 옐로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색상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요 레드만 시안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요 부분이 좀 느낌이 다르고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환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자, 색상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색상환을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맞은편이 청록색이에요. 그죠? 시안입니다. 시안 색상. 그래서 빨강색으로 색상을 이제 플러스 값을 주면은 레드 계열이 진해지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계열로 가면 청록색 계열이 좀 진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린 이 부분 그린을 뭐 연두는 옐로우 그린이니까 초록으로 보게 되면요. 이 그린의 반대는요. 자, 자주색 마젠타 색상이에요. 그죠? 마젠타 색상. 그리고 나서 블루. 자, 이번엔 블루로 가게 되면요. 파랑이나 남색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자, 주황이랑 노랑 쪽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보색 쪽으로 밸런스 조절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색상환.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색상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을 할 때는 이 색상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은 이런 거 조절할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감이.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하고, 그죠?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좀 잡힐 거고요. 그래서 섀도우랑 미드톤이랑 이런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이랑 이렇게 좀 넣어주시게 되면 이쪽 부분들의 색감이 좀 더 진해집니다. 여기가 색상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뭐 그린 부분도 있죠. 그린 부분도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고 그린도 조금 더 그죠? 여러분들 영상 아마 밝은 영상 지금 제 거는 어두운 영상이라서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밝은 영상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보시면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레드 밸런스를 반대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시안 쪽이니까 약간 푸른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시안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넣어 주시게 되면 이 블루 계열이나 그린 계열 부분들이 조금 더 빛을 낸다라기보다는 좀 더 색이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일반 영상, 요거는 이제 효과가 들어가기 전 부분이에요. 효과가 들어가기 전 같은 영상을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효과가 들어가기 전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얘는 효과가 들어간 후의 부분입니다. 훨씬 더 야광빛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죠. 색상을 좀 더 잡아주니까 그 부분에 이 두 개의 색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얘는 약간 좀 주황빛 뭐 이런 것도 좀 약간 붉은 계열도 좀 들어간 것 같지만 얘는 아예 그런 부분이 싹 다 빠졌죠.
붉은 계열이. 이렇게 효과로 해서 색상을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에서는 뭐 그 별다른 효과를 많이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이렇게 제작을 할 때는 많은 걸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색감 보정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영상미를 잡아주는 기능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다 써보시고 효과를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틴트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틴트. 틴트는 요 다른 클립에다가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트. 이 틴트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흑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예요. 그래서 클립 하나 선택해 주시고, 자, 틴트 넣어 주시면요. 얘가 그러니까 색감이 사라집니다. 컬러가 사라져요. 이제 영상이 이제 컬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조절을 한 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뒤에 가면 이제 흑백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하나의 클립에다가 지금 브라이트니스나 콘트라스트 뭐 이런 거 컬러 밸런스 이렇게 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근데 요거를 하고 나니까 같은 영상 부분이라서 얘한테도 그 효과를 주고 싶잖아요. 그죠?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이트니스랑 콘트라스트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해주시고요. 복사 붙이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내가 적용을 시켜주고 싶은 클립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이랑 그렇게 색감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자, 다른 방법은 여기 프로젝트 뭐 여기서 밑에 뉴 빈을 눌러서 보시면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밑에서 뉴 빈을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 포토샵에도 있는 효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써보진 않았지만 에펙에도 있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기능. 자,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는 뭐냐면 자, 이거를 이제 클립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얘를 여기 위로 갖고 옵니다. 트랙으로. 트랙으로 이렇게 갖고 와요. 이 부분. 여기를 좀 약간 확대해서 밑에 있는 스크롤을 줄여서 이제 좀 확대해서 좀 봐주시고요. 요거를 여기에다가도 그 효과를 일단 적용을 해줍니다. 아까 요 부분에 들어가져 있는 요 두 가지 효과죠.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하고 컬러 밸런스 효과입니다. 얘네를 자,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이 어저스트먼트에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이렇게 V를 해주시면요. 지금 얘는 이 클립이 있는 상태에서 요 밑에 있는 비디오 파일 영상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레이어에만 적용을 시켜주면. 그러면은 지금 야광놀이 이 영상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색감이 요런 느낌인데, 여기에 어저스트먼트 같은 클립이잖아요. 여기 한 클립 안에서 이쪽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부분으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는 부분으로 가면은 색감이 달라져요. 그죠? 이렇게 지금 목에 있는 부분이 약간 노란색인데 여기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자,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레이어 밑에 있는 거는요. 이 클립 밑에 있는 거는 다 그 효과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굳이 이 효과를 주지 않고도 하나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적용을 한다고 치면요.
얘로 쭉 늘려놓으면 이 레이어 밑에 있는 클립들한테는 다 똑같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기능으로 한 번에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 시간에 여기다 이제 글씨도 한번 이렇게 넣어봤었는데, 글씨에 만약에 컬러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요. 그레이나 아니면은 컬러가 색상이 들어가져 있을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 밑에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위치는 이 글씨 레이어는 위에 있는 게 좋고요.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밑에 있는 영상 바로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효과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글씨가. 이게 만약에 밑에 있고 지금 요거 안녕하세요도 회색이라서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얘는 회색이에요. 그죠? 원래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만든 게 얘는 회색이었는데 여기 중첩되는 부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파란색으로 보였었어요. 그죠? 하늘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얘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이게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상 부위별로. 만약에 하나는 카페 안에서 촬영된 거, 하나는 실외에서 촬영된 거, 하나는 집에서 촬영된 거, 이거를 갖다가 합칠 때 색감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색감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 그 영상마다 이걸로 어저스먼트로 효과를 따로따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름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이름이. 만약에 이거는 얘는 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요거를 갖다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얘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는 실내 아니면 집에 어떤 효과를 썼는지 브라이트니스 그다음에 콘트라스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컬러 밸런스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편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알아보기 좀 힘드네요. 자, 여기 뭐 밝기, 콘트라스트, 그다음에 밸런스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면은 이 효과가 여기에 다시 놓고 처음에 여기는 지금 이름이 이것도 이름 뭐 바꿔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고 놓으시면은 자 얘는 여기에 집 부분인 거고 그리고 밝기랑 콘트라스트랑 밸런스가 조정이 된 효과가 들어가져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에. 그리고 뭐 또 새로 만든다 라고 하면요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어차피 똑같은 효과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 뭐, 실외 이렇게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요 또 하나 복사가 돼요. 그대로 똑같은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로. 그럼 얘는 그냥 갖고 와서 그 효과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 조절만. 그래서 얘는 실외로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 여기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지는 않고, 자, 요거는 그냥 어저스먼트 레이어만 따로 복사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 그냥 요걸로만 계속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가 집, 밝기, 콘트라스트, 밸런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이라는 부분은 그냥 쓰지 말고 여기 이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 부분을 다른 데다가 또 사용을 해서 얘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똑같이 요거를 넣어서 조절을 해주셔야겠네요. 얘가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딴 게 눌러져 있어서 컨트롤에 효과를 집어넣은 게 없어졌어요. 아까 전에 집어넣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아, 다시 넣어서 그렇구나. 요거 요렇게 넣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얘한테 조절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거를 옆으로 Alt키를 눌러서 복사 붙이기를 해주시면 Alt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은 얘가 복사가 돼요. 똑같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따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따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요거를 그대로 Alt키를 눌러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복사 붙이기로 이렇게 좀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 효과만 따로 수정을 하면은 처음에 있던 부분하고 두 번째 있는 부분하고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방금 요거 알려드린 방법도 자막에다가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똑같은 위치에다가 얘를 또 넣어주고 싶어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러면은 오, 여기에 이 부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 여기다가 글씨를 또 써주고 싶은데 자 그럴 때마다 또 매번 맞춰서 치수 맞춰가지고 위치 배치하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Alt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글씨만 요거 요 부분에 글씨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글씨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막 넣으실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좌측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우측 정렬이냐 이런 게 좀 달라요. 그죠? 왼쪽 정렬이면은 글씨가 여기서는 시작하는 위치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중앙 정렬이면은 가운데에서 글씨가 양옆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합니다. 우측 정렬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글씨가 왼쪽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면 돼요. 나는 왼쪽에다 맞춰줄 거냐, 가운데다 맞춰줄 거냐, 우측에다. 그것도 보면은 뭐 자막이 여기에 들어갈 거냐, 여기 들어갈 거냐, 여기 들어갈 거냐죠. 그죠? 그래서 영화 자막 같은 경우, 영화 자막 뭐 극장에서 볼 때는 이쪽에다가 아니면 이쪽에다가 맞춰주시는 거고. 그리고 뭐 집에서 보는 영화 자막 같은 경우는 요 바닥에다가 그러면 가운데 정렬인 거죠. 그죠? 얘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뭐 복면가왕이나 뭐 이런 음악 그런 프로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좌측 정렬로 왼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글씨 정렬도 맞춰주셔야 된다는 그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또 효과 부분이랑 한번 자막 부분이랑 맞춰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랜지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 것도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그죠? 처음부터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도 그냥 이렇게 영상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가장 깔끔하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페이드 인하고 페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영상이 안 보이다가 나타나게, 영상이 그리고 뭐 보이다가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이제 효과에 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화면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자, 여기서 거의 디졸브 쓴다라고 하면 이 디졸브 기능을 조금 많이 씁니다. 이 디졸브 안에 보시면은 여기 크로스 디졸브나 D2 블랙이나 D2 화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인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되는 부분인데, 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거는 A 영상과 B 영상이 있는데, 자, B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서로 맞물리게 이제 화면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영상은 투명도가 점점 떨어지고요. 그럼 점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영상은 투명도가 점점 이제 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100에서 0이 되는 거고, 얘는 0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 서로 중간에 교차가 되는 거죠. 점점 안 보이고 점점 보이고. 이게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크로스 디졸브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딥투 블랙은 뭐 점점 말 뜻은 점점 어두워지는 기능이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는 기능인데 영상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쓰실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쓰게 되면은 검은색이었다가 점점 영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블랙이었다가 화면이 블랙이었다가 점점 영상이 나오는 거고, 뒤에는 영상이었다가 점점 블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끝나는 거죠. 말 그대로 D2 화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화면에서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화면에서 밝게 흰색으로 빠지는 거,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과 영상 사이에 요 효과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 주시는 건데, 자, 요 부분도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삼각형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삼각형이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로스 디졸브는 영상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서 딱 끊기는 끝부분과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 부분을 만들어 버려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이 효과는 어디에 써주시면 좋으냐면, 자, 영상과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 있죠? 지금 삼각형이 없는 부분, 그죠? 삼각형이 없는 부분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트랙에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이렇게 같은 트랙에. 그래서 그 효과를 끌어다가 여기 가운데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 양쪽으로 효과가 이렇게 나열이 돼요. 크로스 디졸브라고 해서 이 효과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이 효과가 정말 깔끔해요. 그나마 깔끔하게 지금도 보시면은 자, 뒤에 있는 영상하고 앞에 있는 영상하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제 거는 영상이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얘도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영상이 점점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그죠? 영상이 점점 사라지고 얘는 영상이 점점 나타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얘는 이렇게 가다가 영상이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요 영상은 남아 있는데 여기 영상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분을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은 얘를 끝부분에 있는 요 영상의 요 부분을 여기까지 당겨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당겨놓고, 자, 똑같이 이 기능을 적용을 시켜주는데, 얘는 뒤에 영상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다가 이제 스멀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도 영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기능이에요. 이게 점점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그죠? 점점 사라져요. 이렇게 둥글게. 근데 얘는 여기서 보여지면 별로 안 이쁘니까 여기 끝까지 가져야겠죠. 그래서 길이를 이만큼 늘려놓고 효과가 똑같이 적용이 되게끔 배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같이 영상이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효과는 이렇게 좀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크로스 디졸브가 투명도 전환이거든요. 내가 직접 적용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영상에 요 크로스 디졸브가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건데, 어, 여기 이제 투명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퍼시티. 이 오퍼시티가 영상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게 똑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는 얘가 오퍼시티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오퍼시티가 이 구간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가 그 크로스 디졸브라는 그 기능으로 해서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구간. 자, 요 크로스 디졸브는요. 여기 이제 기능에서 이 부분에서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요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크로스 디졸브 효과 들어간 거고 자,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부분인 거죠. 요거 지금 얘가 투명도가 첫 번째 거는 요 구간 요만큼 보이는 거고요. 뒤에 거는 요만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이를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보여줄 것이냐.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체크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이 길이 조절로 해서 내가 타이밍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요 부분을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떠요. 이걸 자꾸 늘려주시면 되고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도 이제 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도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요 부분에서 지금 크로스 디졸브라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는데 얘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잖아요. 자, 여기 플레이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플레이 여기 윗부분을 눌러서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파란색 A에서 초록색 B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show actual source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적용시킨 이 영상 소스를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체크를 하시면 여기 영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영상 부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플레이에서 보면은 영상이 이렇게 전환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 거는 너무 새까매가지고 잘 티가 안 나니까 자, 여러분들 거는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 밝은 영상으로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크로스 디졸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저희가 영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페이드 인이라는 부분이 있고 페이드 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 딥투 블랙이나 딥투 화이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다가 딥투 블랙 여기 앞부분에
딥트 블랙을 넣어주시면 영상이 새까매져요. 그리고 점점 가면서 영상이 나타납니다. 이 딥트 블랙을 넣어준 거죠. 딥트 블랙. 그리고 끝부분에도 가가지고 끝부분도 이렇게 가서 딥트 블랙을 뒷부분에다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딥트 블랙이 앞부분에도 들어가고 뒷부분에도 들어간 겁니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딥트 블랙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끝부분에서 화면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이렇게. 딥트 화이트를 넣으셔도요. 딥트 화이트를 넣으시게 되면 영상이 이렇게 하얘지죠. 딥트 화이트는. 그래서 딥트 화이트는 지금 제 거는 영상 배경이 거의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제 영상에 어울리는 거는 딥트 블랙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으로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의 시작과 끝. 자, 그러면은 제목 같은 경우도 제목 부분도 여기 처음에 새까매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영상이 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끝나는 거죠. 딥트 블랙도 처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나오게 얘를 잡고 당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겨 주시면 처음에 영상 부분이 천천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구간을 주는 거예요. 5초 동안 얘가 나오게 하겠다. 5초 동안 안 보이다가 서서히 등장시키겠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서서히 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음악이 밑에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음악 부분 오디오도 트랜지션이 있는데 오디오도 트랜지션이 자 여기 콘스턴트 파워 요거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콘스턴트 파워 소리가 얘는 똑같이 크로스 디졸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줄어들면서 소리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오디오 트랜지션은 뭐 크로스 페이드 요 부분에 요거 얘는 이제 그 트랜지션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자 음악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은 소리가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처음엔 소리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처음에 요 레벨을 마이너스를 줬다가 점점 나오게. 근데 이것도 한 마이너스도 요것도 한 요 정도? 한 10,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0으로 가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0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소리가 처음에 또 너무 안 난다라기보다는 얘가 100으로 가게 되면 진짜 뭐 여기 200 몇 가지도 막 가는데 280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거는 소리가 아예 안 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건 한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15 이 정도에서부터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0에서 0으로 가는 속도하고 같은 시간에 10에서 0으로 가는 요거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10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근데 10에서 0으로 가는 거는 소리가 서서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여기 이제 효과를 넣어준다라기보다는 요 레벨 조절로 음악이 점점 나오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트랜지션 효과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고 한번 영상을 더 다듬어 주세요. 더 다듬어 주신 다음에 또 자막 같은 경우도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해주는 것보다도 그냥 바뀌는 게 더 보기 편합니다.
그냥 탁탁탁탁 맞아. 타이밍에 맞춰서 어, 어, 바꿔주는 게 보기 편해요. 사라지고 다시 등장하고 이런 거는 정말 보기가 더 어려워요. 가독성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막까지 여러분들이 다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